누구에게나 소중한 꿈이 있을 것이다. 또 누구나 어느 정도의 세속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임무에 성실하기 위해 그것을 포기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자신의 하나뿐인 목숨까지도. 이곳 사병묘역에 안장된 항공구조대원들도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같은 작전에 투입됐다가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 최초로 중사 역시 공군의 수호전사로 불리는 항공구조대원이었다. (1990년 12월 12일) 새벽 3시 그들은 민간인 긴급 환자 구조를 위해 전북 부안군 하왕등도로 출동한다. 그러나 악천후로 섬에 착륙하지 못한 채 실종되고 말았다. 당시만 해도 하왕등도에는 보건소가 없었고 거센 풍랑으로 유일하게 항공구조대 헬기만이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헬기가 여기 왔었어요. 와가지고 이제 헬기 신호를 하냐고. 저쪽 헬기장이 저쪽인데요. 저기서 지금 불을 폈어요. 신호를 하냐고. 그때 왕동 사람들 의하면은. 근데 신호를 하는데 헬기가 3번인가 더 시도를 했었어요. 앉으려고. 그래 그때 갑자기 강풍이 쉬었어요. 겁나게 엄청 쉬었어요. 파도도 쉬고 강풍도 쉬고 그때 아주. 그러니까 눈보라도 치고 그랬어요. 그때 추웠어요. 하고 3번 돌려다 하다가 못 와가지고 배가 비행기가 남쪽 저쪽으로 기울었어요. 하고 저쪽에 이제 그때 추락을 된 것이에요. 그런 분들이 우리 이도 망망한 섬에 와서 참 구해주려고 와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어서 진짜 우리는 가슴이 진짜 아픕니다 지금까지. 헬기가 추락한 지점은 하왕등도 인근 해역이었다. 이곳에서 희생자들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벌어졌다. 이 경비정들이 떠고 헬기가 비행기들이 굉장히 와서 돌고 한 며칠간을 그랬어요. 그래도 흰척을 것이 현품을 못 보고 그냥 돌아가고 말았어요. 한 15일간을 그렇게 찾다가 사람 하나 구하려고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죽었으니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 이 남의 말인 게 그러지 그 가족들은 오직이나 애를 타고 언제까지 그 가슴에 안 맺히겠어. 서울에 살던 최초로 중사의 가족은 사고 후 이사를 한 상태였다. 일부러 헬기가 자주 다니는 곳을 택해서 이사를 했다고 한다. 헬기를 보면 아들을 보는 것 같아서 남들은 피하는 동네를 일부러 찾아왔다는 것이다. 영정사진. 내가 또 가슴 아픈 거 가서 이제 하사가 돼가지고 비행기를 탄대요. 그래서 왜 비행기를 타냐 그랬더니 지가 이제 꿈이 조종사 되는 게 꿈인데 저는 이제 그 불안한 생각에 혹시 비행기 타면 불안하지 않냐 엄마 걱정돼야 되더니 엄마 이거 타면 생명수상도 나와요. 그래 저는 그 소리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최초로 중사의 부모는 헬기 추락 사고를 처음 TV 뉴스를 통해 들었다. 하지만 그것이 아들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TV를 보는데 이제 뉴스를 하는데 그 전날 하왕등도 섬에 위급 환자를 이제 구하러 가다가 그렇게 이제 헬기가 전원 6명이 이제 추락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실종 상태고 구조 중이다 이렇게 나와서 그때는 뭐 그게 내 아들이 그랬다라는 거 감히 생각도 못하고 우리 아들도 비행기를 타는데 하면서 가슴은 철컥 내려앉더라고. 그래서 그 남해를 갖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출근을 해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보험회사를 다녔으니까 이제 외근을 나갔다가 그때 이제 소장을 이제 제가 반소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갔다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수금한 것이며 이제 뭐
그런 건 이제 지부장님한테 다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에 딱 들어와서 책상에 앉았는데 책상 앞에 김옥자 소장님, 그러니까 손님이 면회를 왔다 그러면서 아래 다방에서 지하 다방에서 기다린다고 그렇게 메모가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래서 고객분인가 하고 뛰어가지고 이제 지부장님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어떤 분이었더니 젊은 남자 2분이 오셨는데 모르겠다고. 고객분이었더니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려가 봐야 되겠다고 겨울이라 이제 코트를 입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젊은 2분이 딱 들어오는데 예감에 직감에 머리를 짧게 스포츠 가니까 사복은 했지만 아침에 내가 뉴스를 봤기 때문에 그 예감이라는 게 딱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혹시 철호 어머님이라는 소리에 그때 이제 머리가 쭉 빗으면서 온몸이 굳어지면서 그냥 제가 기절을 했었어요. 내가 그 TV를 못 봤으면 내가 그걸 모를 텐데 그걸 보고 나왔기 때문에 철호 어머님이냐는 소리에 철호라는 이름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혹시 철호 어머님 되시냐는 소리에 제가 그냥 그 길로 몸이 굳으니 그냥 제가 쓰러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직장 동료들하고 이제 막 이렇게 청심환을 사다 먹이고 막 주물르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깨가지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됐냐 내 아들 그랬더니 부상을 입고 지금 수원에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조금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이렇게 지금 20년 동안 못 버리라 생각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근데 저희 아내는 전혀 그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가니까 벌써 부대세요. 부대장, 뭐 정비대대장, 뭐 거기에 뭐 하여튼 뭐 하사관이고 뭐고 하여튼 뭐 전부 다 부대 있는 사람이 전원이 다 오더라고요. 요번에 그냥 넓었어요. 와서 딱 물어보고 앉더니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저 위도 그 현장에서 그 사고 현장에서 소식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아주 소식 없다 그러면서 소식 없다 그래요. 보름 동안의 수색에도 시신은 찾을 수 없었다. 가족들은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한 채 장례를 치러야 했다. 공군 파일럿의 꿈을 이루어가던 청년 최초로 중사. 그의 꿈은 깊은 바닷속에 잠겼지만 그 숭고한 희생은 군인 정신의 귀감으로 기려지고 있다. 한 사람의 생명이다.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려고 겨울 밤하늘을 헤맨 그 정신은 황해 바다의 물꽃 속에 오래오래 남아 있을 것이다. 사보고 또 나와서 입을 것 같아서 어떨 때 세탁까지 해서 내가 또 놓고 해서 이렇게 앉아가요. 이렇게 기다리는데 이렇게 기다리는데 아들이 좋아하던 노래를 불러도 아들은 대답이 없다. 민간인 한 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최철호 중사와 5명의 구조대원들. 그들의 숭고한 정신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